안녕하십니까. 산업을 바꾸는 시간 삼바시 진행을 맡은 첨단 김진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삼바시는 SCM 페어와 공동 기획된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예, SCM 페어 2022 제2회 유통물류 및 공급망 관리 산업전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킨텍스 제1전 시장 2홀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미리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지 알아보고 그 업체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미리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SCM 페어 2022에는 스마트 SCM 솔루션, 스마트 로지스틱스, 그리고 리테일 테크, 온라인 커머스, 풀필먼트, 패키징, 라스트 마일 서비스 등 스마트 SCM 구축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총망라된 대한민국 대표 SCM 전시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SCM 전시회와 함께 SCM 서밋, SCM 솔루션 컨퍼런스 등도 함께 개최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웨비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바시와 SCM 페어가 공동으로 기획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시벤티지와 함께 해상화물 운송 가시화, 이서빌리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벤티지는 2018년 6월에 설립된 해양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입니다. 해양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AI 분석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도착 시간 예측 서비스인 PTA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자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벤티지 김지구 최고 운영 책임자시죠. 시벤티지가 왜 해상 화물 운송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도 진행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경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바시와 SCM 페어 2022가 공동 기획한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벤티지 김지구 최고 운영 책임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 운영 책임자 COO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COO님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2018년에 창업한 이제 시벤티지의 CEO 김지구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해양 화물운송 가시화에 대해서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내가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가시화 솔루션들이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이제 저희 시벤티지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쪽 업계에 있으면서 뭔가 경험과 그러니까 본인과 경험과 선사라든지 뭔가 다른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주는 정보만을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셨다면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뭔가 최근에 뭐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에도 뭔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험 이상의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저희가 최근에 내놓고 그거에 대한 답을 고객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에는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가 이제 모든 영역에서 근래 전까지는 ICT나 IT 쪽의 영역에서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기존의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이제 날로 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서비스 그리고 가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가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분야에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도 이제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긴 했죠. 그죠? 네. 보통 이제 업체 이름들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그 뭐 카고 트래킹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분야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포워더 분들한테 받으신 BL 정보를 선사나 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하는 수준에서 보시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구글링해서 뭐 마린 트래픽이나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뭐 선박 위치를 확인하는 정도는 이제 누구나 이제 하셨다면, 근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상황을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나와 연관 있는 배와 나와 있는 화물이 네. 내 목적지까지 언제 도착할지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한 이제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PTA, 네. PTA 분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PTA가 뭐의 약자인 거예요? 아, 이게 그 predicted 네. 그 arrival time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실 만든 건데요. 네네. 전에는 이제 ETA라고 하죠. 이제 네네. 예상 도착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선사에서 제공해주는 도착 시간 정보가 있다면, 저의 이제 그 데이터 분석과 이제 머신러닝이 가미가 돼 있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로 네. 나오는 도착 예상 시간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이제 PTA라고 네이밍을 한 거고요. 네. 아, 이거를 좀 브랜딩화해서 네, 널리 그렇군요. 이제 그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ETA와 또 다른 PTA, 뭐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네, PTA에는 말씀하셨다시피 AI와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머신러닝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된 거고요. 네. 기존의 ETA는 뭐 그런 기능들이 아예 탑재가 안 됐었나요? 사실 E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험이 많이 들어간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도착 예상 정보이다 보니까 네. 선사에서 뭐 이제 선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배에 있는 선장님이 그 내가 운항하는 선박이 해당 항구에 언제쯤 도착할 거다라고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정보를 기반으로 그걸 취합해서 선사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형태의 정보였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의 예측이 많이 들어간 정보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사실 굉장히 러프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업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6시간 아니면 3시간 이내의 정보까지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은 데일리 기준 아니면 이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코비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한 5, 6일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러프한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받고 계셨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받아볼 수 없을까라는 니즈가 항상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네요. 어쨌든 베테랑 없이는 뭐든 어떤 서비스가 안 네. 되던 시대에 살던 때하고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하고는 이제 갭 차이가 충분히 있고 이제 그 틈새 시장을 충분히 노린 시벤티지의 서비스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녹아 있는 뭐 사례부터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텐데,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 시작해 볼까요? 아, 네. 네.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경험을 갖고 본인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뭔가 행동하시는 분들만큼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벤티지의 김지구 CEO님이 준비하신 해상 화물 운송 가시와 이서빌리티가 필요한 이유, 한번 장표를 한번 소화해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사실 핵심은 그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제 저희 포트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가시성 솔루션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실제 사례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설명드리는 게 핵심이고요. 그 앞에 뭐 해상 화물 운송, 해상 화물 가시성을 향한 길, 이 두 가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얘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가시성 이제 플랫폼과 솔루션을 만들면서 저희가 정립한 개념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그 수에즈 운하 사고, 그다음에 이제 LA 롱비치 항만 정책,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몸소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비단 이제 일상생활에서 뭔가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제 이펙트도 있지만, 실제 이 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포워딩이나 화주 분들께서는 특히 이제 리드 타임, 공급망 관리를 하는 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공급망 가시화나 뭔가 공급망 관리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까지는 사실 답을 모르시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장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해상화물 운송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략하게 한 3문장 정도로 정리를 하자면 그 크고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는 가장 흔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굉장히 중요한 운송 수단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비용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부분은 이게 내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서 배에 실리는 순간부터 무언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거나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다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소위 사각지대라고 하죠. 배에 실리는 순간 잘 모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피해 자체가 일반 물류에 비해서 굉장히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상화물 운송 구간의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다 알고 계시고 뭔가 행동을 하고 계셨죠. 뭔가 가시화나 이런 것들을 노력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뭔가 그 해상화물 운송 구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놓긴 했지만 뭔가 실시간 정보를 받아오고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는 하고자 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받아오더라도 업데이트 주기가 들쑥날쑥하거나 이제 굉장히 이제 긴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예기치 않게 스케줄이 굉장히 자주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러프하고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 시간을 예측해서 뭔가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것들을 워딩으로 한 5개 정도로 뽑아보면은 이제 항구 최선인 포트 컨제스션, 예상하지 못한 스케줄 변경, 그 다음에 받아오는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 화물이 실리는, 그리고 내 화물이 하역이 되는 이제 항구에 여유 공간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화주분들이 가장 이제 민감해하시는 댐댓이라고 하죠. 채선료, 채열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핸들링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화 그 중에서도 해상 운송 가시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저희는 하고 있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해상 구간을 지나는 해상 항로 구간을 따라 이동하는 선박과 내 물건이 실려 있는 선박과 화물의 위치를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이것을 내가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해상 운송 가시화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핵심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3번째인 Predictive Visibility, 예측 가시화인데요. 첫 번째, 전에도 가시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가시화라고 좀 부르기도 좀 어렵지만 전통적인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수동으로 뭔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선사의 눈리포트 같은 선장님이 수기로 아니면 엑셀로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시는 그런 정보들을 선사 같은 곳에서 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EDI로 전송해서 받아보는 방식이었는데요. 사람이 입력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차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이 내는 결과물이 대부분 맞죠. 대부분 맞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입력하다 거다 보니까 실시간이 아닐 수 있고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 자체도 낮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분석적으로 쓰거나 뭔가 유의미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에러도 높고 신뢰도도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면 최근에 실시간 가시화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CMA, CGM이라든지 이런 이제 글로벌 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케줄 정보라든지 트래킹 정보를 원하는 업체에 API로 연동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배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 장비라든지 아니면 선박 자체에 위성 통신이나 셀룰러망으로 통할 수 있는 IoT 디바이스를 별도로 달아서 그것들의 위치 정보를 이제 직접 수집하자라는 액션들은 이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과거 방식과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API 같은 걸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다면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직접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실시간 가시화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이거는 뭔가 빅데이터나 AI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현재 단계라고 저희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측입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이 예측 가시화를 하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한마디로 그런 거죠. 도착하기로 한 선박이나 도착하기로 한 화물이 도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굉장히 크니까 또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화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에 포워딩 하시는 분들은 해서는 안 되는 네. 말들이거든요. 뭔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뭔가 미리 대책하고 피해를 줄이자라는 프로세스로 가야지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적당한 방법을 못 찾으셨던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예측 가시화란 실시간 데이터는 지난 단계를 통해서 확보를 했으니 과거의 패턴, 가령 이제 인더스트리 같은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사이즈, 그 다음에 선박 종류,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그 시즈널리티에 따라서 운항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패턴에 기반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결합했을 때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릴라이블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게 저희의 이제 개발이나 데이터를 만드는 기조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드린다면은 이 데이터가 믿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예측까지가 반영된 솔루션이 저희 시벤티지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쓰신다면 굉장히 당연합니다.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이제 대응하시는 화주분들의 고객 경험 같은 것도 향상시킬 수 있고 실제 이제 포워딩 하시는 분들도 고객분들께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자 뭔가 개발도 하시고 솔루션도 도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운영 효율을 통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베네핏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러면은 아까 이제 예측 가시화는 기존의 이제 실시간 가시화와 전통적인 방식의 가시화를 접목을 시켜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 AI든 머신러닝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새롭게 솔루션화 서비스화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기 이제 과거 데이터 비교 검증이라는 멘트를 쓰긴 네네. 했는데 사실 저 부분이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 머릿속에 있는 인사이트를 대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고객사 미팅 하면서 듣는 질문은 너희가 뭘 알아? 네. 내가 이 항로를 한 10년 운항했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할 말은 없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AIS라고 하는 선박 위치 정보를 과거 12년 이상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선장님이 운항하신 항로보다 더 많은 선장님들이 운항했던 인사이트들이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을 하면은 물론 이제 현업에 계시고 배에 타시고 실제 운항하시는 분이 판단하시는 게 저희도 맞다고 동의를 하지만 네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저런 상세하게 네네. 분석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와 그리고 거기에 경험까지 기반이 된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도 더 줄어들 수 있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이제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상당히 좀 기존의 서비스들하고는 이제 다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저희 포트 인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최근에 있었던 뭐 샹하이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좀 이제 예를 저희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경험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실제 각 영역에 계신 저희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 더 나은 해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샹하이 케이스를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보시는 화면 저희 포트 인사이트 첫 화면인데요.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실시간 항구 최선을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저희가 포트 인사이트라고 네이밍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유의미한 항구는 1,500개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그거의 절반이 한 750개 항구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구를 클릭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물론 맵 화면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이제 항구로 오고 있는 저 이쪽 용어로 하면은 그 배에서 저 항구를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로 이제 찍고 오는 배들의 숫자가 이제 73척이라는 이런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샹하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제 59척이 대기를 하고 있고 이 선박들이 평균 2.5일을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저 조회하는 시점에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 항구에 33척의 선박이 작업을 하고 평균 1.2일 작업을 하고 출발한다. 이런 정보들을 보여드리는 화면이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저희가 통계 대시보드로도 좀 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뭐 7일, 30일, 90일, 월간, 연간으로 보여드리면서 뭐 평균 대기 시간, 평균 작업 시간, 대기하는 선박수 이런 것들을 차트로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을 클릭했을 때 그 실제 선박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기능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샹하이 락다운 케이스로 좀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샹하이 락다운 케이스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기사를 쓰시는 분들은 뭔가 해외에 있는 리서치 기관 그렇죠. 자료를 보거나 뭐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같이 거기 각 이제 이 주제에 있는 맞아요. 주재원들 의견을 취합해서 뭔가 기사를 내고 하시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 기준으로 뭔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금 다른 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샹하이 락다운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 날 락다운이 본격적으로 네.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녹색 차트가 이제 대기하는 선박인데 그 1번은 이제 그 바로 전날이에요. 보면은 바로 전날 보면은 대기하는 선박이 갑자기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저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락다운 관련된 정보를 선사라든지 선박은 미리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락다운 되기 전에 미리 가서 줄을 서야지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먼저 가서 대기를 하신 거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락다운 이후에는 대기 선박이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게 되지만 그 밑에 파란색 바를 보시면 이거는 작업 시간인데요. 락다운 이후에도 작업은 계속 그러네요.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번을 보시면 그 락다운 이후에 대기 선박이 줄었는데 갑자기 올라간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락다운이 됐는데 작업을 하고 있네? 배를 그래도 보내야겠다.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배를 보내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고 4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앞에 이제 뭐 그런 정보를 확보해서 오셨던 배로 인해서 대기 선박이 그 대기 시간이죠. 네. 노란색 차트가 갑자기 늘어났지만 대기 선박은 오히려 반대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샹하이 근처에 닝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샹하이는 줄어들었지만 샹하이로 오려고 했던 선박이 샹하이를 패싱해서 닝보로 갔다라고 저희 거를 보시면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좀 잘 안 보실 수 있지만 샹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샹하이 패싱을 통해서 대기 선박이 줄어들었지만 네. 같은 기간 닝보는 선박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선사에 물어보지 않더라도 대기 선박이 늘어난 걸 통해서 다른 항구가 이제 다른 항구로 가면 작업을 할 수 있네라는 해석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 실제 그 선박 리스트도 볼 수 있어서 네. 내 선박이 지금 이동하면은 저기에 예를 들어서 선입 선출 개념의 항구가 있다면 내가 몇 번째로 접안해서 작업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저희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이제 국내 이제 코트라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샹하이 락다운이 심했을 때 그 이제 대기하는 선박이 300척이다 뭐 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드리는 자료인데요. 샹하이 이제 이 레포트에 따르면 해외 이제 리서치 기관의 데이터 가지고 300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보면은 이제 샹하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대기 지역인데 이 안에서 대기하는 선박이 300척은 맞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대기하는 앵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샹하이만 들어가는 배들이 대기하는 곳이 아니라 밑에 있는 닝보라든지 다른 지역까지 가는 배들이 같이 대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정체나 대기하는 선박이 많긴 했지만 저희 거 데이터를 보시면 실제로는 약 70척 정도만 샹하이로 들어가는 이제 대기하는 선박들이었다라는 걸 구분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보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아까 대기 일수, 대기 선박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거는 이제 롱비치로 들어가는 그 스크린샷인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선박 3개를 제가 이렇게 픽을 한번 해봤어요. 네. 똑같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롱비치로 들어가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선박인데 네. 여기 선박들의 ETA 정보를 보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똑같은 항구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까 차이가 날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이거를 좀 이슈로 드리고 싶어요. 저 ETA 정보는 선박이나 선사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인데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늦게 도착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선박은 뭐냐면 저 선장님은 저 항구가 많이 막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최선 정보까지 반영을 해서 도착 시간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어떤 선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소비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저런 데이터가 나온 거지 항상 궁금해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PTA 정보와 PTA B 정보 두 가지를 드립니다. 네. 그 PTA는 해당 항구에 채선이 없을 때 그 선박이 그 접안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저희는 알려드리고 네네. 있고요. PTB는 저희 포트 인사이트에서 나오는 그 웨이팅 시간 있지 않습니까? PTA 시간에 저희 PTB 그 웨이팅 시간을 더하면 이게 매우 그 신뢰할 수 있는 접안 시간입니다라고 저희가 지금 조회하는 시점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PTA와 PTB를 같이 활용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좀 불분명한 네. 기준이 모호한 업데이트가 언제 된지 잘 모르는 정보보다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뭔가 일을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저희가 포트 인사이트를 통해서 소위 포트 콜링이라 하죠. 그 이제 직전 이 항구에 오기 전에 직전에 출발했던 국가 그리고 항구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콜링 포트는 여기를 출발해서 어느 나라와 어느 항구로 가는지를 저희가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컨테이너 쪽보다는 벌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입니다. 가령 저 케이스 저 왼쪽에 위성 사진은 그 호주 쪽에 그 석탄 네. 산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저기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그 석탄을 수입하시는 그 이제 그 분들은 저기에 배를 보내죠. 네. 근데 이제 다 보내고 그럼 가령 여기 잘 안 보이시면 파란색은 일본이고요. 이렇게 국가대인데 가령 저게 철강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철강석을 싣고 저게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저거는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 동일본 제철에서 수입한 철강석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일본에는 그 이제 그 스테이 프로듀서가 동일본 제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고객사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뭐냐면 저희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선박들이 저 항구에 들어가서는 그 만선 배를 가득 채워서 하역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정 팩터를 곱하면은 그 이제 특정 팩터를 곱하게 된다면은 그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이 얼마큼 있는지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정보를 저희가 그 이제 스테이 프로듀서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린다면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유의미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동일본 제철이 지난 한 달 동안 실시간으로 이제 수입한 화물이 얼마다. 이걸 아시게 된다면은 내가 얼만큼 수입을 해야겠네. 그리고 내가 만드는 철이 얼만큼의 가격을 매겨야겠네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비단 이제 철강석 케이스지만 그 커머디티별로 네. 다 똑같아요. 이제 선적항이 다 정해져 있고 네. 모든 분들은 거기로 배를 보내고 그리고 수입하시는 항구는 다르지만 저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은 각 커머디티별로 실시간 네. 뭔가 물동량 분석이나 경쟁사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네, 활용이 될 수 경쟁사 분석까지.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오히려 고객분들이 피드백을 주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수에즈 운하 사고 케이스도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저희 현재 대화하고 있는 이제 그 엘모 고객사분께서 굉장히 유용히 이제 정보를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셨는데 저 사고 당시에 그 수에즈 운하 위아래 약 400척 정도 선박들이 대기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3번을 보시면 그 좀 스마트한 선박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하는 상황들을 보고 빨리 우회를 하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한테 문의 주셨던 L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하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리고 우회하는 선사들은 어떤 곳이 있고 만약에 우리도 같이 우회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회해서 갔을 때 언제쯤 도착하고 내가 몇 번째쯤 도착하는지 좀 알려줘라고 해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 좀 드렸고 네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거기는 이제 엘사는 고객사인 거예요?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고. 네, 아직은 아니고 이제 그 지금 계약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하반기 중에 계약이 좀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선택을 그렇죠. 하실 수 네. 있고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지금 그 코트라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저희가 전 세계 그 1,500개 그 항구들의 실시간 그 항구 채선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고 그 국내 수출입하시는 분들께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죠. 하는 항상 니즈가 있으신데 그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주요 수출입 항구 70개에 대해서
그 뭐 대기 선박수, 대기 일수, 그다음 작업 일수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주 단위로 제공을 해드리기로 했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매월 20일경 해서 네네. 저거를 이제 무투24라든지 뉴스레터 같은 걸로 배포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런 정보가 제공이 될 텐데 네. 이거를 보시고 뭔가 나는 이런 특정한 항구들에 대한 좀 실시간 상황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제 코트라나 저희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네네. 그 저희가 지금 현재 코트라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걸 보여드릴 때 뭔가 이제 그 금전적으로 코트라가 많은 부분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드리고 고객분들은 일부만 부담하시는 형태로 네네. 이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거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고 유료 서비스. 네 유료 맞습니다. 서비스인 거고 저희가 저기 클릭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랜딩 페이지는 시벤티지가 제공하는 포트 인사이트로 들어가는 건가요? 요거는 가안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걸 보시고 일단은 어떤 형태로 이제 구현해서 드리면 좋을지는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서 네네. 일단은 관심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보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더 좋아라고 피드백을 주시면 네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아마 이제 바우처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언제 정도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트라에서는? 이제 아직 이제 네네. 여전히 대화 중인데 네.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일단은 그 바우처 사업 자체는 예산이 좀 있어야지 그렇죠, 진행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거라서 아마 내년에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음. 뭐 그 전에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가 데모나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관심 있는 항구 몇 개는 저희가 이제 데모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네. 데이터 자료라서 네. 이런 정보들이 화주나 선사나 이 정보를 원하는 고객들한테 빨리 제공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연락 먼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저희 블로그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각 그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포트로 저희가 만들어서 네. 업데이트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저기는 그 스플래시 247이라고 그 해외 이제 그 언론 기관인데 그 샹하이 락다운 이벤트가 있을 때 저희한테 오히려 데이터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도 있긴 한데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요 이제 그 네. 대시보드나 차트를 보시고 저희 걸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기사를 쓰셨는데 오히려 저희는 이런 거를 보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그 해외 뭐 저희 자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사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유의미하고 그렇죠. 신뢰성이 예, 있어야 신뢰성이 가능하거든요. 있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저희가 느끼고 있고 그 해외에 계신 언론사분들이 주로 트위터로 많이 문의하세요. 그래서 트위터로 이제 문의해서 너희 거 이벤트가 있으면 좀 쓸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그 상하이 락다운부터 해서 네. 이제 해상 쪽에 이제 해운 쪽에도 이제 전문 매체들도 많고 네. 어쨌든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그런 약간의 뭐 물론 이제 그 공신력 있는 기관도 있지만 네. 진짜 이게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네. 이런 자료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고 활용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군요. 네. 비단 이게 저희 데이터만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뭐 저희보다 업력도 높고 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 집단이 있고 그분들이 그 이제 그 만들어 주시는 데이터가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희는 지금 보시는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바로 조회 시점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고 저 차트 같이 보셔가지고 요 트렌드를 보신다면은 뭔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경향성을 보고 지금 시점에 내가 뭔가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뭔가 현재 뭔가 의사결정을 그렇죠. 하셔야 될 때 네, 저희께 네.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오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디시전 메이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차트들이 많으면 그걸 기반으로 하면 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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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시간이 할애되는 한에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제 샹하이 케이스 이거는 제가 어제 스크린샷 한 건데 그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샹하이 락다운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모두가 알고 계신데 저희 데이터에 이 노란색 차트는 그 대기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작년 시점이 오히려 더 대기가 심했었습니다. 샹하이 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그 샹하이 락다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작년에 더 심했을 때보다 못 미치는 덜했네요. 네. 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때 이슈가 되었지만 그렇게 현지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대기 선박수인데 이 대기 선박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고 최근에 기사가 많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뭔가 대기가 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선박수를 통해서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나 선박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닝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락다운 이후에 그 대기 시간이 갑자기 늘어난 것들을 이걸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쪽도 이제 대기하는 이제 선박수라든지 오고 있는 선박수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걸 봤을 때 샹하이 쪽 락다운이나 이제 이런 이슈가 좀 이제 좀 잦아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통계를 보고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콘스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 항구 예를 좀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오데사 쪽 그 공격이 심해지면서 그쪽이 봉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항구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 게 없어서 따로 가져오지 않았고 저 콘스탄타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들어가려고 했던 선박들이 저기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갑자기 차트가 이때 이제 전쟁 난 발발한 기준으로 이제 갑자기 늘어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그렇게 좀 근거 있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기하는 선박들은 숫자도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보실 수가 있고 대부분의 선박들이 저기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트를 같이 보시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싱가포르예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이 그 여기 Predicted to Arrive 보면 900척이 넘습니다. 네, 갑자기 많은 선박들이 이제 싱가포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좀 오히려 저희한테도 좀 의견을 주시거나 같이 이제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온라인 웨비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더 많은 걸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벌크 선박들이 갑자기 싱가포르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저희 높은 확률을 봤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무연탄 같은 것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하는 것들이 막히니까 브라질이라든지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제 그 수출하는 곳들의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벌크선들이 갑자기 이제 많은 벌크선들이 브라질에서 출발해서 싱가포르로 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이게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뭔가 선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향을 좀 미리 아신다면은 그런 벌크선 같은 것들이나 물량을 미리 확보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싣고 오고 있는 선박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브로킹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물론 선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활용도를 높게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여드리는 장편 여기까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750개 항구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거를 이제 항구 단위로 이런 채선을 보여드리는 걸 넘어서 그 이제 각 하나 항구에도 터미널 단위로 뭐 컨테이너 부두가 있고 벌크 부두가 있고 제너럴 뭐 부두가 다 있잖아요. 저희가 터미널 단위로 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채선에 관련된 시간이나 선박수도 저희가 터미널 단위로 선석 단위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네 요거 끝나고 네 이제 사무국이나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포트 인사이트 화면 잠깐만 한번 봐주실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상단이나 이런 나오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 이 데이터들은 어디서 가져온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그 AIS라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IS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배가 있고요. 배가 있고 그 IMO라고 하는 국제 해사기구에서 선박들 이제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의무적으로 위치 정보를 계속 자동으로 발신하게 설치해라라고 이제 강제화한 장비입니다. 그런 강제화한 장비이다 보니까 그 장비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배의 이름과
뭐 GPS를 통한 위치 정보라든지 목적지 이런 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게 돼 있는데요. 네. 저희는 그것을 이제 위성으로 수집한 업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음. 그 AIS라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모든 데이터가 이제 AIS에 기반된 네. 데이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데이터의 그 가장 핵심은 그 AIS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뭐 가령 이제 터미널이나 선사한테 데이터를 받아오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시도는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각종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지 않으세요. 물론 뭐 계약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각종 뭐 많습니다. 네. 어쨌든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셔서 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접근 방법을 생각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가령 이제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표준화도 잘 안 돼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각종 카르텔 이런 것들 때문에 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서 뭔가 하겠다는 시도는 굉장히 예전에도 많았지만 뭔가 위치 정보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선박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뭔가 항구별로 저희가 만들어낸 지오펜싱이라든지 선석별 지오펜싱에 실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런 명확 기준을 근거로 도착했습니다. 작업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를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고객분들이 믿을만하네. 너희는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든 솔루션도 의미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 포트 인사이트에 제공하는 데이터의 주요 고객이 아까 이제 선사가 될 수도 있고요. 화주 그리고 포워더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관심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로 이제 그 업계에 계신 분들마다 그 활용하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이 페이지를 듣고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포트 인사이트 말고 그 비행 기반 이제 카고 트래킹 서비스도 있는데 그 카고 트래킹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중간에 여러 가지 갈아타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비행 기반 카고 트래킹 같은 게 문제가 처음에 이제 출발한 그 선사로부터 받아요. 포워더부터 받습니다.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합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기항지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포트 인사이트를 쓰시면 중간 기항지들의 그런 대기 시간들을 반영해서 이게 언제쯤 도착한다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게 가치를 느끼신다면은 포워더 분들은 아니면 이제 BA 기반, 컨테이너 기반 뭔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포트 인사이트를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선사분들은 내가 운영하는 내가 오퍼레이팅하는 선박이 들어가는 항구에 만약에 내가 진짜 계약 기반으로 굉장히 급하게 가야 돼. 근데 선입 선출 만약에 항구라면 내가 이 시점에 가는데 내가 몇 번째쯤 도착할 것 같네? 그러면은 이제 좀 속도를 올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치를 아시는 선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사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화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내 이제 BL이라든지 내 화물과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은 별도로 모아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하시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화주분들이라든지 포워더분들이라든지 선사분들이라든지 다 관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 서비스가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죠. 올해 나왔다고 했나요? 작년 하반기에 작년 나왔습니다. 하반기. 어쨌든 많이 그 레퍼런스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 플랫폼 전체를 통해서 유료 고객분을 이제 유료 고객 회사는 지금 총 40개이고요. 지금 대부분 다 중대형 고객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마케팅을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라이얼 아이디를 쓰는 회사가 지금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국내 포함 글로벌하게 120개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소속돼서 이제 쓰고 계시는 개별 계정은 약 300개 정도 그 트라이얼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국내 40개의 이제 분포는 어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분포요. 분포는 지금 여기 슬라이드는 없지만 이제 지금 물류 포워딩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화주분들, 그다음에 그 SI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저희 파트너 고객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기관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화주분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서칭, 이제 뭐 연구기관 분들도 지금 저희 고객분들이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항구 운영사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분들한테 계속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니즈도 받아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텐데
업데이트 이제 향후에 어쨌든 일단 지금 버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버전을 따로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어, 향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 좀 더 이제 네. 업데이트 된다고 보면 돼요? 저기 차트에도 나와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사실 기술 개발은 다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도착 시간 예측, 네. 접안 시간 예측, 음. 지금 하고 있지만 게이트 인 게이트 아웃 이런 것들 동안 뭐 댐댓 계산 예측 이런 기술적인 기반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퍼블리시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데이터가 좀 누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그렇죠, 완성이 그렇죠. 되어 있는데 네네. PTA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도착 시간 예측은 저희가 완성됐고 데이터도 충분히 누적이 됐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올 이제 3, 4분기 안에 이제 런칭을 할 접안 시간 예측인 PTB는 데이터에 저희가 지금 누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베타 서비스로 기존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드리고 있고 네네. 올해 안에 저희가 저희가 게이팅 게이터 예측까지 저희가 완성해서 정식 런칭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또 중복되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질문 올려주셨으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GPS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가시화된 데이터의 사용은 최종 어떤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이거는 뭐 네.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네. 실시간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GPS를 활용하는 거냐? 네.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GPS를 선박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배에서 AIS. 발신하는 AIS를 통해서 네. 저희가 이런 이제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선사라든지 이런 터미널이 정보를 주지 않아도 AIS를 분석해서 선박의 위치 정보라든지 도착 시간 정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서 드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화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선박 위치, 화물 정보를 매칭해서 그 화물의 도착 시간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궁극적으로 보는 거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정보 접근성을 조금 더 넓혀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히 이제 육상이나 항공 다른 분야에서는 정보 공개가 굉장히 활발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이제 해양 쪽이 정보를 잘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하나의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정말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지금보다 더 신뢰도 있게 고객분들이 오히려 피드백을 주시고 인정을 해주신다면은 오히려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더 공개를 많이 하게 돼서 업계에 계신 분들이 뭔가 부정확한 정보나 업데이트 안 된 정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낭비하던 시간과 비용을 궁극적으로는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질문이 AI 기반의 실시간 해상화물 추적 서비스를 해상 운송에만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내륙 운송과 결합된 복합 운송 경우도 그러니까 생산 일정 등에도 차질이 생기는 문제까지 예측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확장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 마일스톤 중에 하나가 엔드투엔드까지 확장하는 네. 게 저희 목표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해양 쪽에 집중을 한 거는 사실 이제 육상이나 항공 쪽은 잘 돼 있어요. 사실 잘 돼 있고 뭐 네. DH라든지 이런 플레이어들이 이미 잘 하고 있는데 유독 해양 쪽은 잘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저희가 해양 쪽에 집중을 했던 거고요. 저희한테 대화를 요청하신 분들이 뭐 이제 에어 쪽이나 인랜드 쪽, 해외 쪽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쪽은 잘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물류라는 게 하나의 운송 수단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분들은 인랜드 쪽 비저빌리티가 있으시다면 저희 거를 결합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거를 제공받길 원하시고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떤 비즈니스가 될지 모르지만 파트너십이든 저희가 개발해서 확장을 하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계획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로드맵에 네. 있으신 거고요. 그럼 이 서비스의 사용료는 어떻게 지불이 되는 거예요? 사용료는 네. 금액은 별도로 문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포트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항구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을 이제 형태의 그 프라이싱 테이블이 있긴 해요. 네네. 있긴 한데 이제 일단은 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BL 기반 카고 트래킹이라는 상품도 있고 그거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하시는 그 BL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금액을 이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 자체도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인더스트리 그 스테이크홀더 분들이 다 니즈가 다 다르시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맞게 상품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저희 방향이거든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드릴 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물의 위치를 보고 싶어 하시는 음. 분들은 이제 화물 개수에 따라서 금액을 드리고 항구 채선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항구 개수에 따라서 또는 이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선석 관리 그 버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것도 도움을 드리거든요. 네. 선석 단위로 배들이 들어오니까요. 그 선석 단위로 어떤 선박들이 들어올지 예측을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뭐 선석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다든가 아니면 난 진짜 선박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박 개수라든지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선종에 따라서 저희가 과금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니즈에 따라서 저희가 과금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네요. 아이고 근데 이제 복합적으로 근데 네. 하나만 요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니즈를 일단 듣고 네. 만들어드린 걸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제 드리는 형태로. 일단 표준화된 서비스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응용해서 몇 가지 계속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 맞습니다. 가령 이제 포트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채선을 저희가 분석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근방에 있는 데이터만 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 항구로 오는 항구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특정 섬종을만 데이터만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이제 항구 하나의 채선을 보고 싶은 분들께 저희가 전체 선박 개수가 한 10만 개니까 10만 개에 대한 돈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쓰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상품에 맞는 그 고민에 맞는 니즈에 맞는 이제 저희가 프라이싱을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금액을 떠나서 네. 일단은 좀 그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써보시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품이 실제 내 문제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 피드백을 주시면은 뭐 좋은 파트너십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네. 형태로 저희는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뭐 제공되지는 않지만 그 시벤티지의 기술력, 뭐 경쟁력을 좀 볼 수 있는 장표를 가져오시긴 했는데 그거 네.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 주로 많이 그 질문을 하시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네. 그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비단 이제 그 여기 있군요. 네. AIS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착안한 건 뭐냐면 선박들이 선종이랑 크기랑 계절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 다르다라는 것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AIS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로 만들어 봐야겠다. 마치 이제 육상에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네. 저런 네트워크가 기반이 된다면은 이제 그 특정 조건을 선택을 한다면 그 배는 매우 높은 확률로 그 길을 따라가겠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저 MT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는 속도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특정 구간은 맥시멈 어느 정도까지 달린다, 아니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린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런 MTN이 기반이 돼 있는 라우팅, MTN이 기반이 돼 있는 도착 시간 예측 정보는 믿을만 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저 부분 저희가 특허를 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거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그 선박들 라우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에 갔었던 길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 저런 이제 MTN은 현재 그 선정 사이즈까지 구분했을 때 총 40가지 구분을 하고 있고요. 해외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구분해서 하는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검색이 안 돼서 과거의 데이터면 언제 거까지? 저희가 사용합니까?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총 12년치 데이터를 갖고 12년치. 있긴 한데 그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 12년이라고 하면 이제 AIS가 수집이 돼 있던 초창기 데이터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할 만큼의 그 많은 데이터가 과거에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16년, 2017년 그때 정보부터 좀 유효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정도 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 패턴을 분석하는 게 최근에는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패턴이나 경향성이 반영이 돼 있는 정보를 알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직접 만들고 있어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도착 시간 정보도 만들고 있고 항구와 터미널 정보도 저희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구매할 수 있고 저희도 네. 구매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 신항이 있다면 부산 신항은 어디까지를 항구로 설정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선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업데이트된 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저런 것들을 패턴화해가지고 머신러닝으로 해서 자동화해서 네. 저희가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할 수 있게 자동 업데이트 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는 이제 데이터가 더 쌓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진다는 이제 말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전에는 사람이 했고 물론 저기에 사람이 하는 일이 아직도 존재하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령 이제 뭐 AI 머신러닝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데이터 클리닝 작업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도 뭔가 라벨링이 되지도 않고 가공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계속 되겠지만은 그 최근에 그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 라벨러들을 그 이제 해고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이터 라벨링 앞에 전처리 단계에도 자동화할 수 있는 데까지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물론 저희 쪽도 뭔가 수작업이 계속 들어가겠지만 그런 자동화 가는 단계까지 자동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걸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저희가 네,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예측 분석은 이런 이제 구조로 네. 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의견 하나 주셨는데, 음. 네. 제가 또 아시는 분이 또 의견을 주셨어요. 이거 기자분들이 이 해상 물류 정보 관련 분석이 필요할 때 시벤티지에서 제공하는 이런 정보들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네. 예, 정기적으로 네. 이용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차별화된 서비스를 충분히 자료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또 의견을 또 주셨어요. 예, 네.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삼바시와 이제 SCM 페어 2022가 준비한 두 번째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네, 시벤티지의 김지구 최고 운영 책임자님, CEO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 가시와 이서빌러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CEO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혹은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네.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초반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물론 이제 업계에 오래 계시면서 이제 현장에서 본인이 이제 쌓으신 경험을 기준으로 네. 내리시는 이제 결과물이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분들의 이제 경험에 저희가 분석하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고 저희가 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물들도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제 쓰실 만한 데이터이고 그렇죠. 더 네. 나은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좀 배타적으로 보진 마시고 네. 한번 이제 저희 것도 한번 보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 걸 통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기 이제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용 절감이라든지 더 나은 이제 인더스트리가 될 수 있게 저희가 만드는 데이터 솔루션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항구들 간의 협업으로 비용이 좀 합리화되었으면 하네요. 라는 의견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해상화물 운송 가시화 서비스가 필요한 화주 혹은 포워딩 아니면 선사 분들은 시벤티지에 연락 주시면 네. 그렇죠.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객이 니즈에 맞춘 최적화된 서비스 네. 제공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벤티지는 오늘 10월에 개최되는 SCM 페어에도 이제 전시 부스를 마련해서 참여를 합니다. 예, 그때도 직접 참관하셔서 앞으로 그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대면하셔서 예,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바시와 SCM 페어가 공동 기획한 2탄 시벤티지 편 여기서 마치고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